안녕하세요. 유도시맨입니다. 지역진단 그때 그 지역. 지난 시간에는 천안 서북구를 처음으로 다루어 보았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질이 조금 좋지 않아가지고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질에 대한 부분 개선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더 좋은 자료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진단 그때 그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지역에 대해서 너무 과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코너의 제목도 조금 바꾸어 봤어요. 유튜브 지역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앞으로 좋은 지역을 돌아가서 생각하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있어서 선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점을 하게 되면 초기 진입에 의한 가격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투자금도 적게 들고 또 더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점이 잘못되면 매가 상승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고 또 매가가 움직이지 않고 고합을 이루게 된다면 시간 대비 기회비용을 잃는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점을 위해서는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튜브 지역 검색에서는 지나간 지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지만 그 지역의 핵심 사항과 전략 사항들을 분석해 보면서 차후에 어떤 가치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어떤 투자가 유효한지 여부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꾸며나갈 생각입니다. 유튜브 지역 검색 두 번째 시간, 이번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볼 것은 울산 남구입니다. 6개월 전에 바라본 울산 남구는 어땠을지 2020년 9월 울산 남구로 지역 검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울산 남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울산 남구는 지난 2017년도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2019년도 8월달 정도에 바닥을 찍고 2019년도 말부터 서서히 회복을 하기 시작했던 지역입니다. 2019년도 말에 울산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많이 높았죠. 관심도가 많이 높았던 지역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울산은 첫째로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하기 조선업이 불황이라서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크게 하락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선업이 회복을 하고 공급량이 아예 없는 수준까지 가면서 매가가 빠르게 회복을 하는데 이 지역에 투자자가 진입을 하면서 매가의 상승에 주 동력원이 돼주고 있었고 결국 작년 말 기준으로 매가가 급등을 하고 지금은 조정지역이 된 이후에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같은 상황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울산의 시세를 이끄는 지역이 남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수로 아이파크를 대장으로 하면서 신축 위주의 입지가 좋은 물건들 위주로 투자자가 진입을 하면서 남구에 급등세가 일어났고 이 남구의 급등세는 울산의 평균 매매 가격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울산의 남구가 상승을 하고 나니 이에 영향을 받아 울산의 인근에 있는 중구가 상승을 했지요. 어찌 보면 남구와 중구가 울산 매가 상승의 주요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북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도 다소 상승이 있기는 하나 남구와 중구에 비해서는 상승력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인 것이죠. 결국 울산이 남구가 있고 중구가 있고 북구가 있고 동구가 있고 울주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남구가 가장 먼저 상승을 하니 이후 중구로 영향이 뻗쳐나가고 그 이후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북구와 울주군으로 매가 상승력이 뻗어나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동구는 사실 울산 현대가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울산 현대 중공업이죠. 조선업이 있는 지역인데 이 조선업이 회복을 분명히 한다라고 했는데 수요에 증가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이 아직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울산은 상당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울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남구는 더 많은 상승을 했죠. 이미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상승의 여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투자의 메리트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나 여전히 공급이 없다라는 부분은 차후에도 다소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울산을 2020년 9월달에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남구의 상승 초기장이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겠지요. 서서히 하락을 한 이후에 보합을 하고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시장에서 시장에 관심을 가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당시 남구의 대장 아파트들은 이미 충분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벌어지고 실투금이 점차 많이 들어가는 물건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구는 급등세를 보여줬고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었죠. 2020년 9월달에 남구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조금 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나와있던 디지털 타임즈의 뉴스입니다. 제목이 울산이 반년새 6개월 만에 1억이 껑충 뛰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서울을 묶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을 묶자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 울산은 광역시입니다. 광역시는 광역시들 간의 키맞춤 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시 서울이 규제가 되고 경기권이 규제가 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투자자들이 지방 광역시 위주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당시에 규제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작고 매가의 안정세가 뚜렷한 울산으로 또한 많이 하락을 해서 광역시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던 울산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던 것이죠. 조선업의 경기 회복이 수요를 불러일으킨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보다는 풍선 효과에 의한 투자자의 진입이 매가 상승의 주력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대전 등 규제 확대 적용을 하다 보니 비규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집값이 다시 오름세가 있었던 거죠. 울산의 남구에는 아파트가 1억씩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이 있었고 롯데캐슬골드도 좋은 아파트지만 문수로 아이파크를 기준으로 매가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울산은 2019년까지만 해도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있었던 지역이고 이로 인해서 집값이 꾸준히 하락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의 회복과 밀려든 비규제 지역으로의 투자자 진입이 일어나면서 오름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광역시급 또는 특별시급 도시들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마찬가지 2018년도를 기준으로 울산은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매가의 하락이 깊었던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조선업의 불황과 과다 공급이 겹치면서 일어난 상황이죠. 우리가 바라봤던 2020년 9월 달에도 울산은 분명 가장 저평가가 된 지역이었습니다. 세종, 대전을 필두로 하는 충청권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서울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대구나 인천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죠. 뒤늦게 투자자의 진입이 울산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지역 경기 흐름이나 수요 공급 형태로 봤을 때는 울산만큼 부산에도 충분히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당시를 쳐다본다면 2020년 9월 당시 울산은 비규제 지역이었고 부산은 규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11월 달에 규제가 해제되면서 매가의 상승 탄력이 울산보다 순간적으로 더 크게 일어나긴 했지만 다시 부산과 울산은 규제가 되었지요. 차후의 움직임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저평가된 울산, 회복을 하고 있는 울산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나온 경상일보인데요. 울산의 아파트가 매가와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공급 절벽. 수많은 공급, 수많은 과다 공급을 넘어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공급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급의 불균형이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인데 불균형이 일어날 때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어서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수요에는 실수요와 가수요가 있는데 실수요란 실제로 그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가수요는 언젠가는 매도할 투자 수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요가 적정한 수준에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가수요가 붙으면서 수요의 증가가 만들어지니 이 수급 불균형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11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승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였다는 것을 외지인 갭투자 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울산에 있는 분들도 울산에 투자를 하죠. 이를 차치를 하고서라도 외지의 갭투자자가 20%에 육박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 절벽에다 집값 상승을 우려한 실수요자와 외지인들이 공항 매수에 나서면서 매매는 물론이고
전세까지도 동반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울산의 매매와 전세, 특히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울산은 2017년도부터 하락세가 본격화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공급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공급 절벽 사태가 일어나고 수요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실수요자도 역시나 아파트의 매수에 가담을 하고 갭 투자도 같이 붙으면서 시장 강세가 부추겨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외지인의 원정 투자가 늘어난 것은 저가 메리트, 즉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비교 광역시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지역인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 공급이 줄어든다는 상황 때문에 수요 공급에 의한 시장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9월달 조사에 7월달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2개월 전이니까 2019년도 말에 한 번, 2020년도 상반기에 한 번 외지인의 매입 거래량이 상승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1차 진입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2차 진입이 이루어진 것이죠. 부동산 억제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따른 풍선 효과를 받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울산, 공급이 줄어들고 있던 울산으로 외지 투자자가 많이 몰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 볼게요. 마찬가지 2020년 8월달인데 울산 아파트의 전세가가 폭등한다. 상승폭이 전국 2위에 해당한다. 재개발 사업이 영향이 있는 신정동, 양암동 위주로 전세가가 많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북구도, 중구도 전세가가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주거와 학군이 우수한 단지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전세가는 실수요를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전세는 사람이 살고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집을 사는 것은 실거주이냐 투자이냐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것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죠. 당시 공급이 작다라는 부분이 매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